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압수수색 거부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원칙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통용이 되고 나와 측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은 내로남불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총장님, 조금 전에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압수수색이 영장 발부된 곳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씨의 사무실, 책상, 여기에 국한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김용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장소도 바뀌었겠죠? 그렇죠? 가정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무실, 사무 공간에만 국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야 되잖아요. 네. 네. 다시 발부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혐의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영장. 예, 이 영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갖다 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회의에도 몇 번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어떠한 증거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 측에서도 모를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압수영장에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상당성, 개연성을 갖고 압수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 PPT 봐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압수수색 거부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인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원칙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통용이 되고 나와 측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 말씀에 제가 다른 의원님 말씀에 평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고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무게를 고려한다면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국민들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내로남불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김용 씨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내용이 공개가 됐지요. 대선 자금 전달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맞지요? 그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오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용 씨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분신이라고 평가한 최측근입니다. 보도 보셨죠? 보도로는 접했습니다. 네. 그리고 20억을 요구를 했고요.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을 요구를 했고 이 중에 8억을 받았는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시기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불법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용처나 하는 것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 씨는 불법 자금을 수수를 했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수사 상황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렇게 명명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실까요?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좀 종합해봤습니다. 김용은 유동규에게 지난해 2월, 그러니까 대선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전입니다. 지난해 2월 이재명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유동규는 이를 남욱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전달했어요. 20억 만들어라. 그러니까 남욱은 이 가운데 8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현금이 전달됐습니다. 공통적인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일종의 배달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에는 정민용이라는 사람만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자정쯤에 영장 내용을 보니까요. 이몽주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PPT에는 미처 제가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는 이몽주라는 사람이 일종의 배달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몽주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천화동인 4호의 전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몽주의 신병 검찰이 확보했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몽주가 이재명 대표의 검은 돈,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키맨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남욱의 지시를 받아온 사람이고 남욱은 천화동인 4호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추론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의원님, 그건 제가 그 가부간에 확인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세요. 우리 총장님은 그때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셨더군요. 네, 저는 평생 주식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평생 주식을 한 주도 안 샀습니다. 형편도 별로 안 됩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제가 주로 경제 분야에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증권 또 경제 사건, 특경가법이나 사기나 횡령 사건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안다든지 또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공직으로 일하면서 갖게 된 역량으로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나 제 안사람이나 저희 부모나 제 자식들 명의로는 주식 거래를 한 주도 안 하고 명의로만 거래를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금융조사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따로 공부는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관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공직자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질의해 본 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떨어지고 나서 단선이 아니라 주식 투자했어요. 그리고 방산기업 주식을 사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지원을 했기에 좀 질의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